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저는 71살 강명숙입니다. 며느리 한지연이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가둔 다음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됐냐고요? 지금부터 그 긴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8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제 나이가 60세 뒤였어요. 남편은 벌써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물론 외로웠죠. 하지만 아들 태민이가 있었으니까 견딜만 했어요. 태민이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요. 주말마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응, 그냥 집에 있었지. 심심하지 않아? 괜찮아. 엄마 나랑 영화 볼래? 영화? 응, 재미있는 거 한다던데. 그래, 가자. 태민이와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자 친구 생겼어. 정말? 응, 소개시켜 줄게. 언제? 이번 주말에 데리고 올게. 알았어. 저는 기대가 됐어요. 드디어 우리 태민이한테도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며느리를 보게 되는구나. 그날부터 저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거실 바닥을 닦고요. 화장실도 깨끗이 하고요. 부엌도 정리했어요. 옷장을 열어 옷도 꺼내봤어요. 뭘 입어야 좋은 인상을 줄까? 이 옷은 너무 촌스럽고 저 옷은 너무 화려하고 고민 끝에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어요. 단정하고 점잖아 보이는 옷이었죠.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손질했어요. 아줌마 파마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요. 알겠습니다. 미용실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 보시나 봐요. 네. 요즘 머리하러 오시는 분들 다 그래요. 다들 며느리 처음 볼 때 제일 신경 쓰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잘해드릴게요. 고마워요.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 왔니? 태민이 옆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키는 165cm 정도였고요. 몸매는 날씬했어요. 얼굴은 하얗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어요.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이었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은 연하게 했더라고요. 립스틱도 살짝만 발랐고요. 귀걸이는 작은 진주 귀걸이였어요. 목걸이는 하지 않았고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에 들었어요. 목소리가 참 고왔거든요.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적당한 톤이었고요. 말투도 공손하고 또박또박했어요.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신발을 벗으면서 가지런히 정리하더라고요.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데 지연이는 달랐어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여기 앉아요.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자세도 단정했어요. 다리를 모으고 앉았고요. 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등도 꼿꼿했어요. 차 마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 마실래요? 커피, 녹차.
커피 괜찮을까요? 네, 어머니.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타왔어요. 따뜻한 물에 믹스 커피를 타서 컵에 담았어요. 쿠키도 접시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자, 마셔봐요. 감사합니다. 지연이는 커피를 두 손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예의 바르더라고요.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래, 많이 마셔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연이 옆에 앉았어요.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는 어디 살아요? 마포구 합정동에 살아요. 혼자 살아요? 아니요,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저런. 힘들었겠네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열심히 키워주셨어요.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작은 식당을 하세요. 힘드시겠다. 네, 좀 그래요. 지연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더 마음이 갔어요. 이 아이도 어렵게 살았구나. 형제는 있어요? 네, 여동생 하나 있어요. 동생 이름은 뭐예요? 수진이에요. 저보다 7살 어려요. 수진이는 뭐해요? 대학생이에요. 그래요? 네. 지연 씨는 무슨 일해요? 회사 다녀요. 격리 업무요. 회사는 어디 있어요? 여의도에 있어요. 출퇴근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지연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태민이는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가끔 지연이 손을 슬쩍 잡기도 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우리 태민이가 정말 좋아하는구나.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 먹고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폐가 될까 봐요. 무슨 소리야? 폐는 무슨? 태민이도 거들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밥 먹고 가래. 엄마 요리 정말 맛있어. 정말? 응, 진짜야. 지연이는 태민이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돼지고기가 있었고 김치도 있었고 두부도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요. 김치를 썰어 넣었어요. 돼지고기도 넣었어요. 양파도 썰어 넣었고요. 두부도 넣었어요.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넣고 된장도 조금 넣었어요. 멸치 육수를 부었어요. 끓이는 동안 밥을 지었어요. 반찬도 꺼냈어요.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계란 프라이까지요. 30분쯤 지나서 음식이 다 됐어요. 밥상을 차렸어요. 지연아, 태민아, 밥 먹자. 네.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고요. 자, 먹어봐. 감사합니다. 지연이는 수저를 들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네. 지연이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김치찌개 국물에 말아 먹었어요. 그리고 또 감탄했어요.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세요. 아니야, 그냥 집밥이지 뭐.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하지. 태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지연아, 반찬도 먹어봐. 네. 시금치도 맛있고 멸치도 고소하고 계란도 부드럽고. 지연이는 연신 감탄하며 밥을 먹었어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하는데 지연이는 달랐어요. 밥을 잘 먹는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지연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해? 손님 아니에요. 그래도 저 며느리 될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네. 태민이랑 결혼할 거잖아요. 태민아, 너희 그렇게 생각해? 응, 엄마. 지연이도? 네, 저도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태민이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그래, 좋아. 정말요? 응, 지연 씨.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지연이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말렸지만 끝까지 했어요. 그릇을 깨끗이 씻고 싱크대도 닦고 행주로 물기도 닦았어요. 다 끝나고 나서 거실로 왔어요. 어머니, 다 했어요.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착하네, 정말. 지연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시간이 늦어서 두 사람은 집으로 갔어요. 문 앞에서 인사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고맙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네. 조심해서 가. 안녕히 계세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며느리감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곱고 밥도 잘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완벽했어요. 그날 밤 태민이한테 전화했어요. 태민아. 응, 엄마. 지연이 정말 좋더라. 그치? 엄마가 정말 마음에 들어. 다행이다. 저 여자 놓치지 마. 알았어, 엄마. 빨리 결혼해. 엄마가 손주 얼굴 보고 싶어. 알았어. 잘 자. 엄마도 잘 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다음 주에 지연이가 또 왔어요. 이번엔 과일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 고마워. 아니에요. 안 그래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고맙다. 상자를 열어보니 사과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크고 빨간 사과였어요. 저는 사과를 깎아서 접시에 담았어요. 같이 먹자. 네. 사과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아,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상사는 괜찮아? 네, 좋은 분이세요. 다행이다. 저는 지연이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어요. 며느리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지연이는 일주일에 3번씩 놀러 왔어요. 올 때마다 뭔가를 가져왔어요. 어느 날은 과일을,
어느 날은 반찬을, 어느 날은 꽃을. 저는 그럴 때마다 고맙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그래요. 고마워. 석 달이 지났어요. 태민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결혼할래. 정말? 응, 지연이랑. 좋아. 엄마 축하해줘. 당연하지. 축하해, 우리 아들. 고마워, 엄마. 언제 할 거야? 다음 달. 빠르네. 응, 빨리 하고 싶어. 알았어. 엄마가 준비 도와줄게. 엄마 고마워. 저는 신이 났어요. 드디어 우리 태민이 장가 가는구나. 다음 날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장을 알아봤어요. 한남동에 있는 작은 예식장으로 정했어요. 날짜도 잡았어요. 한 달 후,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청첩장도 만들었어요. 하객 명단도 작성했고요. 신혼집도 알아봤어요. 강남의 새 아파트가 나왔어요. 전세로 구하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가서 계약했어요. 전세금이 5억 2천만 원이었어요. 비쌌지만 우리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계약금을 냈어요. 잔금은 결혼 전에 치르기로 했고요. 집을 보러 갔어요. 지연이도 같이 갔어요. 어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그래,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아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이렇게까지 해주셔서요. 우리 며느리인데 당연하지.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좋아. 정말 친딸 같아요.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야. 네. 저는 지연이를 껴안았어요. 지연이도 저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일주일 전에 가전제품을 샀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까지요. 전부 최신 제품으로 골랐어요. 비용이 2천만 원 넘게 들었어요.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며느리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구도 샀어요. 침대, 소파, 식탁, 옷장까지요. 이것도 전부 새 걸로 샀어요. 비용이 3천만 원 들었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많이 사주세요. 괜찮아. 하지만 우리 며느리 좋은 데서 살아야지. 어머니 감사해요. 당연한 거야. 지연이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게 감동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예식장에 갔어요. 지연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정말 예뻤어요. 하얀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태민이는 턱시도를 입었고요. 둘이 서 있는 모습이 그림 같았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제 친구들도 왔고요. 태민이 친구들도 왔어요. 지연이 어머니도 오셨어요.
그리고 동생 수진이도 왔어요. 수진이는 21살이었어요. 대학생이라고 했죠. 언니 축하해. 고마워. 오빠 잘해줘. 당연하지. 수진이는 밝게 웃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동생이 나중에 언니랑 같이 저를 괴롭힐 줄은요. 식이 시작됐어요. 태민이와 지연이가 입장했어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단상에 올라섰어요.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곧이어 주례사도 하셔서요.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태민이 장가가는구나. 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했어요. 하객들이 밥을 먹고요.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저도 인사를 받았어요. 사돈도 인사를 받았고요. 모든 일정이 끝났어요. 신혼여행은 가지 않기로 했어요. 태민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대신 집으로 바로 갔어요. 신혼집으로요. 저도 따라갔어요.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려고요. 집에 들어가니 가전제품과 가구가 다 배치되어 있었어요. 깨끗하고 깔끔했어요. 지연아, 여기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행복한 하루였어요. 우리 태민이 장가갔고 좋은 며느리 얻었고 이제 손주만 보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몰랐죠.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며느리가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그건 나중에 알게 됐어요. 8년이나 지나서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신혼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태민이는 매일 회사 다녔고요. 지연이도 회사에 다녔어요.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지연이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갈 때마다 반찬을 싸 가져갔어요. 지연아, 나야. 어머니 오셨어요? 응, 반찬 좀 가져왔어. 어머, 감사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둬. 네. 오늘 반찬은 뭐예요? 미역국이랑 갈치조림. 우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많이 먹어. 네, 어머니. 저는 지연이가 회사 다니느라 힘들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집안일도 도와줬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설거지도 했어요. 지연이는 항상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하지만요. 넌 회사 다니느라 힘들잖아. 내 어머니 정말 친엄마 같아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지연이를 친딸처럼 생각했거든요.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왜 그래? 오늘 시간 되세요? 응, 왜? 집으로 좀 와주세요. 무슨 일인데? 좋은 소식 있어요. 그래, 금방 갈게.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지연이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야? 일단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태민이도 있었어요. 태민아, 너도 왔니?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지연이와 태민이가 서로 쳐다봤어요. 둘 다 웃고 있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어머니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지연이와 태민이는 마주보며 앉았어요. 지연이가 태민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응,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아기 생겼어요. 정말? 내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세상에 손주를 보는구나. 네. 저는 지연이를 꼭 껴안았어요. 축하한다.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 지연이 고생 많겠다. 괜찮아요. 몸 조심해야 해. 네, 조심할게요. 태민아, 너 지연이 잘 챙겨야 한다. 알았어, 엄마. 집에도 일찍 들어가고. 응. 지연이 혼자 두지 말고. 알았어. 저는 정말 기뻤어요. 평생 손주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장에 가서 햄미역을 샀어요. 집에 와서 미역을 불렸어요. 그리고 푹 끓였어요. 소고기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어요. 2시간을 끓였어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어요. 미역국을 통에 담아서 지연이네 집으로 갔어요. 지연아, 미역국 끓였어. 어머,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임산부는 미역국 많이 먹어야 해. 네, 어머니. 저는 일주일 내내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줬어요. 지연이는 매일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네. 한 달이 지났어요. 지연이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옷이 안 맞을 정도였어요. 지연아, 옷 사러 가자. 괜찮아요. 아니야, 인부복 사야지. 하지만 비싸잖아요. 괜찮아, 엄마가 사줄게. 안 그러셔도 되는데. 백화점에 갔어요. 인부복 매장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인부복 좀 보려고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 벌을 골랐어요. 원피스 2벌, 바지 3벌, 티셔츠 5벌, 총 10벌을 샀어요. 가격이 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비쌌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 예쁘게 입어야죠. 계산했어요. 지연이는 계속 감사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너무 많이 사주세요. 괜찮아. 하지만요. 우리 며느리 입을 건데 많이 사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지연이 손을 꽉 잡았어요. 지연이도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지연이 입덧이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지연아, 괜찮아?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으. 저는 지연이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그리고 물을 가져다 줬어요. 물 마셔. 네. 입덧은 석 달 동안 계속됐어요. 지연이는 많이 힘들어 했어요. 밥도 잘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대요. 저는 지연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서 만들어줬어요. 어느 날은 죽을 끓이고, 어느 날은 과일을 갖다 주고, 어느 날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갔어요. 지연이는 조금씩 먹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많이 먹어. 배불러요. 조금만 더. 못 먹겠어요. 알았어. 천천히 먹어. 네. 입덧이 끝나고 지연이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욕이 돌아왔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될 정도였어요. 어머니 배고파요. 아침 먹었잖아. 또 먹고 싶어요. 좋아. 뭐 먹을래? 고기요. 알았어. 저는 고기를 사서 구워줬어요. 삼겹살 500g을 구웠어요. 지연이는 한 접시를 다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래. 더 먹을래요. 좋아. 저는 고기를 더 구워줬어요. 지연이는 두 접시를 먹었어요. 배불러요. 이제 그만 먹어. 네. 저는 지연이 배를 쓰다듬어 줬어요. 아기가 잘 크나 보다. 그런가 봐요. 건강하게 자라라. 5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지연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 쓰러져서. 뭐라고? 지금 병원이에요. 어느 병원? 강남 성모병원이에요. 알았어, 금방 갈게. 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태민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민아, 엄마, 지연이는 어디? 안에 있어. 무슨 일이야? 계단에서 넘어졌대. 뭐? 집 계단에서요. 아기는? 아직 몰라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기가 무사해야 할 텐데. 1시간쯤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 누구세요? 저요, 제 며느리예요. 네, 들어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환자분 상태는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아기도 건강합니다. 정말요? 네, 다행히 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임신부가 넘어지면 위험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푹 쉬게 해주세요. 네. 병실로 들어갔어요. 지연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연아, 괜찮아? 네, 어머니. 많이 놀랐지? 네, 무서웠어요. 아기는 괜찮대. 다행이에요. 앞으로 조심해야 해. 네, 조심할게요. 회사는 어떡하고? 쉬려고요. 그래, 그게 좋겠다.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네, 어머니. 지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왜 그래? 너무 잘해주셔서요. 뭘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진짜 친엄마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지연이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 마. 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지연이네 집에 가서 간호를 했어요. 아침에 가서 밥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어요. 지연이는 침대에 누워서 쉬었어요. 저는 지연이가 필요한 걸 다 가져다 줬어요.
어머니, 물 좀 주세요. 여기. 감사합니다. 화장실 갈래? 내가 부축해 줄게. 괜찮아요. 아니야, 넘어지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부축해서 화장실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침대까지 데려왔어요. 이 생활이 한 달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어요. 며느리를 돌보는 게 좋았거든요. 친딸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 후 지연이는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해. 네, 조심할게요. 무리하지 마. 알겠습니다. 태민이도 퇴근하고 바로 집에 왔어요. 회식도 안 가고 야근도 안 하고 매일 집에 일찍 왔어요. 여보, 오늘 회식이 있다며. 취소했어. 왜? 지연이 챙겨야지. 고마워, 오빠. 당연한 거지. 태민이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지연이를 극진히 돌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우리 태민이 장가 잘 갔구나. 그렇게 또 석 달이 지났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태민아, 준비는 다 됐니? 응, 엄마. 병원은 예약했어? 산후조리원은? 안 갈 거래. 왜? 집에서 하겠대. 비싸니?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출산 당일이 왔어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왜 그래? 진통이 시작됐어요. 지금 병원으로 빨리 가봐. 네, 지금 가요. 나도 갈게. 네, 엄마.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택시를 탔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지연이는 벌써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태민이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연이는 안에서 낳고 있어. 잘 되겠지. 응. 2시간쯤 지났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응애. 태민아, 들려? 응, 엄마. 아기 소리다. 정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손주가 태어났구나.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아기는 건강한 딸입니다. 딸이래. 응, 손녀구나.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분홍색 담요에 쌓여 있었어요. 작은 손이 꼼지락거렸어요. 얼굴은 빨갛고 눈은 감고 있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산모는 어때요? 건강하십니다. 다행이다. 곧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30분 후 지연이가 침대에 누워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웃고 있었어요. 지연아, 고생했어. 어머니, 아기 봤니? 네, 봤어요. 예쁘지? 네, 너무 예뻐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항상 옆에서 지켜주셔서. 당연한 거지. 지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병실로 옮겼어요. 지연이는 침대에 누웠고 아기는 옆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아기를 보면서 행복했어요. 손녀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이름은 뭐야? 서윤이요. 서윤이? 네, 강서윤. 예쁜 이름이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푹 끓여서 보온통에 담았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지연아, 미역국 가져왔어.
어머니 또 싸우셔서요. 힘드시게. 먹어봐 어서. 저는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 지연이한테 줬어요. 지연이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네, 어머니. 지연이는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더 먹을래? 배불러요. 알았어.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지연이를 돌봤어요. 밥도 챙겨주고, 아기도 봐주고, 지연이 씻는 것도 도와주고, 일주일 후 지연이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왔어요. 저는 지연이네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지연이와 아기를 돌봤어요. 산후조리를 해줬어요. 미역국도 끓이고 닭백숙도 끓이고 잉어탕도 끓였어요. 지연이는 잘 먹었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몸보신 해야지. 네. 아기도 돌봤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이고 재우기도 했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일어나서 달랬어요. 지연이는 푹 잤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쉬어. 하지만요. 산모는 잘 자야 해.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지연이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몸도 좋아지고 기운도 생기고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래. 집에 가서 쉬세요. 응, 그럴게. 정말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걸.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겠을까요? 우린 가족이잖아. 네, 어머니.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 만에 제 침대에서 잤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손녀도 건강하고 며느리도 건강하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서윤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돌이 됐어요. 돌잔치를 했어요. 작은 레스토랑을 빌렸어요.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서윤이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분홍색 한복이 너무 귀여웠어요. 돌잡이를 했어요. 실, 돈, 책, 마이크를 놓았어요. 서윤이는 책을 잡았어요. 오, 책 잡았네. 공부 잘하겠다.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손녀 건강하게 자라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하다. 며느리도 좋고, 손녀도 예쁘고, 아들도 착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지만 몰랐죠.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그건 2년 후에 알게 됐어요. 결혼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서윤이가 두 돌이 지났을 때였죠. 어느 날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응, 왜? 집에 좀 오세요. 무슨 일인데? 그냥 보고 싶어서요. 알았어, 갈게. 저는 오후에 지연이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다시 눌렀어요. 딩동.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었어요. 지연이가 알려준 번호였거든요. 문이 열렸어요. 지연아, 나야.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서윤이도 안 보였어요. 어디 갔나? 저는 복도를 걸어갔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언니 돈 얼마나 모았어? 동생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들어야겠다 싶어서 벽에 기대어 귀를 기울였어요. 아직 10억 정도밖에 안 돼. 10억이면 많은데? 아니야, 시어머니 재산이 30억이야. 헐, 대박. 20억은 더 받아야지. 언니 대단하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야 돼. 언니 힘들겠다. 에이, 돈 생각하면 참을 만해. 근데 시어머니 눈치 안 채? 전혀 모르더라, 바보같이. 깔깔깔.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8년 동안 나를 속였다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서 가까스로 버텼어요. 계속 들어야 했어요. 더 들어야 했어요. 근데 언니 계획은 다 세웠어? 응, 완벽해.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뭐라고?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야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거든.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내가 다 알아봤어. 어떻게? 일단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돼. 무슨 행동? 치매 같은 거. 시어머니 나이가 70 넘었잖아. 그래서 치매 증상 보이면 정신병원 보낼 수 있어. 헐, 그렇구나. 그럼 내가 후견인 되는 거지. 완전 사기꾼이네. 맞아, 나도 내가 무섭더라. 깔깔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더 들어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약을 먹이는 거야. 무슨 약? 수면제랑 신경안정제. 그럼 시어머니가 멍해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보잖아. 맞아. 완벽한데? 그치? 언니 천재 아니야? 에이. 저는 손으로 입을 꽉 막았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소리 내면 안 돼. 그럼 들키잖아.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관문까지 왔어요. 문을 살짝 열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층, 두 층. 다리가 떨렸어요. 1층까지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8년이 헛수고였어요. 아니, 헛수고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쯤 울었을까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야. 증거가 없잖아. 통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어떡하지? 녹음을 해야 하나? 그래, 녹음을 하자. 저는 일어났어요. 집으로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8년 동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아침이 됐어요. 저는 친구 선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선영아. 응, 왜?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 뭐라고? 어제 통화하는 거 들었어. 정말? 약까지 먹이려고 한대. 세상에. 나 어떡하면 좋아. 증거 있어? 통화 내용 들은 것밖에 없어. 그럼 녹음했어? 아니, 그냥 들었어. 명수가 증거가 있어야 해. 어떻게? 일단 핸드폰에 녹음기 깔아. 알았어. 그리고 며느리 행동 관찰해. 무서워. 겁내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정말? 당연하지, 친구잖아. 고마워. 그날 오후 선영이 집으로 갔어요. 선영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와. 응. 힘들었지? 응, 많이. 앉아. 소파에 앉았어요. 선영이가 차를 가져왔어요. 마셔. 고마워.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좀 들었어요. 명수가 자세히 말해봐. 응. 어떻게 알게 됐어? 어제 지연이네 집에 갔는데. 응. 방에서 통화하는 거 들었어. 누구랑? 동생 수진이랑. 뭐라고 하던데?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서 재산을 빼앗겠대. 저런, 약도 먹일 거래. 무슨 약? 수면제랑 신경안정제. 그럼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겠대. 치매처럼. 맞아. 정말 나쁜 년이네. 그치? 명수가 증거 모아야 해. 어떻게? 일단 녹음 앱 깔아. 선영이가 제 핸드폰을 받아서 앱을 깔아줬어요. 여기 이거 누르면 녹음돼. 알았어. 며느리 만날 때마다 켜. 응. 그리고 행동 관찰해. 알았어. 약 먹이면 먹는 척만 해. 버리면 돼. 맞아. 그리고 사진도 찍어. 알았어. 증거 많이 모아야 해. 응. 내가 변호사도 알아볼게. 정말? 응, 친구가 있거든. 고마워. 선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명수가 힘내. 응. 꼭 그 나쁜 년 혼내줘야 해. 응. 저는 그날부터 지연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연이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니? 서윤이는 어디 뒀어?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왔어요. 그래. 오늘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무슨 얘기? 그냥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요. 엄마는 잘 지내지. 그래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은 보지 않고요. 지연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응, 잘 자. 식사는요? 잘 먹어. 건강 괜찮으세요? 괜찮아.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없는데 왜?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어머니 차 한잔 하세요. 응, 고마워. 지연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컵을 꺼내는 소리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물 끓이는 소리가 너무 오래 들렸어요. 뭐 하나? 저는 살짝 일어나 부엌 쪽을 봤어요. 지연이가 무언가를 컵에 넣고 있었어요. 하얀 가루였어요. 뭐지 저건? 저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잠시 후 지연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드세요. 응, 고마워. 저는 컵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응, 아직 뜨거워. 식을 때까지 기다릴게. 지연이가 조금 초조해하는 것 같았어요. 빨리 마셔야 하는데 왜 안 마시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좀 식었을 텐데요. 아직 뜨거워. 불어서 드세요. 괜찮아, 천천히 마실게. 지연이는 할 수 없이 기다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만지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10분쯤 지났어요. 지연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다녀오세요. 저는 컵을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갔어요. 변기에 차를 버렸어요. 물을 내렸어요. 손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 거실로 돌아왔어요. 다 드셨어요? 응, 잘 마셨어. 다행이다. 지연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뭔가 계산적인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응, 괜찮아. 어지럽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없는데. 정말요? 응. 지연이는 조금 실망한 것 같았어요. 왜 효과가 없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아까 그 가루가 약이었구나. 지연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벌써? 내 서윤이 데리러 가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지연이가 나가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어봤어요. 뒤쪽에 약통이 숨겨져 있었어요. 꺼내서 봤어요. 수면제였어요. 그리고 신경안정제도 있었어요. 이걸 내 차에 넣으려고 했구나. 저는 약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녹음이 잘 되어 있었어요. 지연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선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선영아, 증거 잡았어. 뭐 정말? 며느리가 내 차에 약을 넣었어. 세상에. 사진도 찍었어. 잘했어. 근데 이제 어떡하지? 변호사 만나보자. 변호사? 응,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소개시켜줘. 내일 만나자. 다음날 선영이랑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40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영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네. 며느리분이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고요? 맞아요. 증거는 있으세요? 여기요. 저는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더 필요합니다. 뭐가요? 며느리가 직접 자백하는 장면이요. 어떻게요? 함정을 파야 합니다. 함정요? 내 며느리가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요? 변호사가 종이에 뭔가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일단 어머님이 약을 먹는 척 하세요. 약을요? 네, 그럼 며느리가 안심할 겁니다. 아, 그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척 하세요. 무슨 행동? 예를 들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거나요. 아, 그렇게요? 네, 그럼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시면 증거가 모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 동안 연기를 해야 했어요. 며느리를 속이려면
완벽하게 해야 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연습을 했어요. 멍한 표정을 지어봤어요. 눈에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입을 살짝 벌리고 고개를 갸웃하고 여기가 어디지? 중얼거려 봤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완벽해. 다음 날부터 작전을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왔을 때 저는 일부러 멍한 척 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언니, 차 드실래요? 응, 마실게. 지연이가 차를 가져왔어요. 또 약을 넣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차를 마시는 척 했어요. 컵을 입에 대고 조금 머금었다가 입안에 그대로 있었죠. 지연이가 부엌에 가는 사이 화장실로 가서 뱉어냈어요. 물로 입을 헹궜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10분쯤 지나자 지연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기분이 어때요? 응, 좀 이상해. 어떡해요? 머리가 멍한 것 같아. 그래요? 응, 졸리기도 하고. 그럼 좀 누우세요. 그래야겠다. 저는 소파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응, 저예요, 며느리. 알아, 지연이지. 하하. 지연이가 웃었어요.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계속 연기를 했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기 뭐가 있네. 어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저기 날아다녀. 없어요. 환각이 보이나? 지연이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나야. 응, 언니. 효과 나타나. 정말? 응, 지금 환각 보는 것 같아. 대박. 이제 시작이야. 계획대로 가는 거네. 응, 한 달만 더 하면 완벽할 거야. 알았어, 언니. 통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핸드폰 녹음도 되고 있었어요. 완벽했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응, 그래. 푹 쉬세요. 알았어. 지연이가 나가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녹음이 잘 되어 있었어요. 선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선영아, 됐어. 뭐가? 녹음 다 했어. 정말? 응, 며느리가 동생한테 전화해서 다 말했어. 세상에. 이제 어떡하지? 변호사한테 가자. 알았어.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며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8년 동안 진심으로 대했는데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를 반드시 벌받게 해야 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8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지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임신 소식,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어요.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서윤이를 어떻게 하지? 아이는 죄가 없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어느 날 태민이가 왔어요. 엄마, 언니, 서윤이 데리고 왔어. 정말? 태민이가 차로 가서 서윤이를 안고 왔어요. 서윤이는 이제 3살이었어요. 할머니, 언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서윤이는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저는 서윤이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서윤이,
할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태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서윤이는 내가 키울게. 응. 지연이 엄마가 도와주신대. 그래. 서윤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하잖아. 맞아. 저는 태민이 손을 잡았어요. 태민아 고생 많겠다. 괜찮아. 혼자 키우기 힘들 텐데. 엄마가 도와줘. 고마워. 우리 서윤이 잘 키우자. 응. 그날부터 저는 다시 서윤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태민이네 집에 갔어요. 서윤이 밥도 챙겨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오늘 뭐해요? 응, 그림 그릴까? 좋아요. 저는 서윤이와 그림을 그렸어요. 서윤이는 분홍색 크레용으로 열심히 그렸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뭐 그렸어? 엄마요. 아,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 보고 싶겠지. 응.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서윤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엄마가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서윤아. 네. 엄마는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정말요? 응. 언제요? 좀 있으면. 알았어요. 저는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태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그래? 나 여자 만나고 있어. 정말? 응, 소개시켜 줄게. 언제? 이번 주말에. 알았어. 저는 기대가 됐어요. 태민이가 다시 시작하는구나. 주말에 태민이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은 박미영이었어요. 35살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안녕하세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떨리네요. 긴장하지 마. 네. 미영 씨는 키가 작았어요. 160cm 정도였고요. 얼굴은 동그랗고 귀여웠어요. 머리는 짧은 단발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옷차림은 수수했어요. 베이지색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은 거의 안 한 것 같았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첫인상이 좋았어요. 미영 씨는 뭐 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 그래요. 네, 2학년 담임이에요. 보람 있겠네요. 내 아이들이 귀여워요. 좋은 일 하네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형제는? 오빠 하나 있어요. 그래? 네. 대화를 나누면서 미영 씨가 점점 마음에 들었어요. 지연이처럼 계산적이지 않았어요. 순수하고 솔직했어요. 저는 태민이한테 물었어요. 태민아, 너 진심이야? 응, 엄마. 미영 씨 좋아해? 응, 많이. 다행이다. 고마워, 엄마. 미영 씨한테도 물었어요. 미영 씨, 우리 태민이 어때요? 좋아요.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태민이는 싱글 아빠인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서윤이는? 귀여워요. 많이 좋아해요. 그래. 네. 저는 안심했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미영 씨는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인데. 아니에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미영 씨는 설거지를 깨끗하게 했어요. 싱크대도 닦고 행주도 빨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6개월이 지났어요.
태민이와 미영 씨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엄마 나 결혼할래. 정말? 응, 미영이랑. 좋아. 엄마 축하해줘. 당연하지. 고마워. 언제 할 거야? 다음 달. 빠르네. 응, 빨리 하고 싶어. 알았어. 저는 다시 결혼 준비를 도왔어요. 예식장도 알아보고, 날짜도 잡고, 청첩장도 만들었어요. 결혼식 날이 왔어요. 미영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가 너무 예뻤어요.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태민이도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둘이 서 있는 모습이 잘 어울렸어요. 식이 시작됐어요. 태민이와 미영 씨가 입장했어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단상에 올라섰어요.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축하합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태민이가 다시 행복해지는구나. 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했어요. 저는 미영 씨 어머니를 만났어요. 사돈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희야말로요. 우리 태민이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미영 씨 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편안했어요. 저는 안심했어요. 이번엔 좋은 집안과 인연을 맺었구나. 한 달이 지났어요. 미영 씨는 태민이네 집으로 들어왔어요. 서윤이와도 잘 지냈어요. 미영 엄마. 응, 서윤아.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 보여줘. 서윤이는 그림을 펼쳤어요. 종이에는 4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 미영 엄마, 서윤이, 그리고 할머니. 우와, 예쁘다. 할머니도 그렸어. 고마워.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미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왜 그래?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임신했어요. 정말, 내 아기 생겼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쳤어요. 세상에, 어머님, 또 손주를 보는구나. 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태민이도 알아. 네, 같이 갔어요. 잘 됐네. 너무 기뻐요. 나도 기뻐. 그날부터 저는 또다시 며느리를 돌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돌봤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미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9달 후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강민준이었어요.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서윤이도 동생을 귀여워했어요. 할머니 동생 귀여워요. 그치. 제가 돌봐줄래요. 그래, 고마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두 손주를 보게 됐어요. 태민이도 행복하고 미영 씨도 좋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지연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어요. 어머님께 정말 오래간만에 펜을 듭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8년 동안 어머님을 속인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재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이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속였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어요. 감옥에 와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어머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알겠어요. 서윤이 생각도 많이 납니다. 제가 엄마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가끔 서윤이 얼굴이 보고 싶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건강하세요. 한지연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선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선영아. 응, 왜? 지연이한테서 편지 왔어. 정말? 응,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명수가. 응, 내 마음대로 해. 그래도 되나? 당연하지. 고민이 돼. 그럴 수 있지.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용서는 하지 않기로요. 지연이가 한 일은 너무 컸어요.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약까지 먹이려 했고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렸어요.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지연이가 출소했어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5년 만에 나왔대요. 어느 날 태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지연이가 집에 왔어. 뭐라고? 아까 왔는데. 뭐래? 서윤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안 보여줬어. 잘했어. 근데 계속 올 것 같아. 경찰 불러. 알았어. 저도 태민이네 집으로 갔어요. 도착하니까 지연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어요.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지연이가 밖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서윤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안 돼. 제발이요. 돌아가. 어머님, 경찰 부를 거야. 지연이는 한참 있다가 돌아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지연이가 가는 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뒷모습이 쓸쓸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지연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편지를 놓고 갔어요. 저는 편지를 읽지 않고 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또 편지를 놓고 갔어요. 이것도 버렸어요. 한 달 동안 계속 왔어요. 저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지연이가 안 왔어요. 그 다음 주도 안 왔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왔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서윤이는 이제 7살이 됐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민준이는 4살이 됐어요. 유치원에 다녔어요.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태민이네 집에 가서 손주들을 돌봤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요. 정말 잘했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우리 서윤이 대단하다. 할머니도 제 동생이에요. 응, 민준이도 귀여워. 제가 동생 돌봐줄래요. 고마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8년 전 지연이한테 속았던 일은 이제 잊혔어요. 새로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겨냈어. 지금은 정말 행복해. 손주들도 건강하고, 태민이도 행복하고, 미영 씨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미영이에요. 왜 그래? 내일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응, 왜? 깜짝 파티 하려고요. 무슨 파티?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아, 그렇네. 내일 꼭 오세요. 알았어. 다음 날 태민이네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왔니? 서윤이와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들어오세요. 응. 거실로 들어가니 케이크가 있었어요. 큰 케이크였어요. 위에는 초가 74개 꽂혀 있었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고마워. 할머니 초 불어요. 그래. 저는 초를 불었어요. 후. 모두 박수를 쳤어요. 케이크를 잘라서 나눠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도 했어요. 미영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까지요. 모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식사를 마치고 선물을 받았어요. 태민이가 건넸어요. 엄마 이거 뭐야? 선물이야. 열어봤어요. 목걸이였어요. 예쁜 금목걸이였어요. 어머 고마워. 엄마가 해줄게. 태민이가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예쁘다. 정말요? 응. 서윤이도 선물을 줬어요. 할머니 이거요. 뭐야? 제가 만들었어요. 열어봤어요. 편지였어요. 할머니께.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서윤이가.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서윤아. 할머니도 사랑해. 민준이도 선물을 줬어요. 할머니 이거요. 뭐야? 그림이요. 열어봤어요. 종이에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어요. 큰 할머니 옆에 작은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우와 예쁘다. 잘 그렸지요. 응 정말 잘 그렸어. 고마워. 저는 손주들을 꼭 껴안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손주들의 웃는 얼굴이, 태민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미영 씨의 정성이 모두 가슴속에 남아 있었어요. 8년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며느리한테 속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았고 진실을 밝혔고 정의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새로운 며느리와 새로운 손주와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행복한 마음으로요. 이번 이야기는 배신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끝내 행복을 되찾은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의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